봅시다. 일단은 좀 해봅시다. 원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극대극소를 하고 극대극소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챕터가 그냥 사실은 그거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제일 어려워. 거기에 이게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하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막 엄청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 가능에 의한 조건 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사실은 다 그래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고가 더 맞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이냐, 이게 보통 3차 함수에서 이제도 할 수 있고 4차 함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런 말이지. 3차 함수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이 선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 말도 안 되고 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꺾여서 꺾이는 게 3개인 거야. 그냥 낼 수 있으면 이런 거밖에 안 내. 야, 절대값이었는데 꺾이는 게 3개야. 그 범위는 어디야? 이렇게까지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쟤보다 선호하는 스타일은 뭐였냐면, 요것도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 옛날스러운 거야. 옛날에 많이 낸 거야, 옛날에. 근데 요즘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특별하죠. 꺾였을 때 이렇게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 접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게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뭐 요 극대값을 물어본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싹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꺾이는 게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말들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 게 대충 나오려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때 4차 함수도 잠깐 그려드렸었는데 4차 함수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시면 여기 지금 4차 함수거든. 근데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면 저 문장에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거든.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봐봐라. x축이 아무 데나 있어도 일단 꺾이는 게 2개야. 그냥 딱 보이잖아. 그 다음에 x축이 혹시 극대값? 근데 꺾이는 게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혹시 극소값? 그래도 꺾이는 게 2개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최소값? 이러면 꺾이는 게 없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W 모양으로 잡으면 이렇게 x는 a에서만 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잖아.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기능이 아닌, 그러니까 타이핑 친구래? 잠깐만. 이거 대수 아닌가? 가능이야. 알았지? 기능이 아니라.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 중에서 하나 더 배운 그림 있잖아. 어떤 거? 이거. 그럼 100%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100%가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x축이 하필 있어야 돼. 여기에 하필 x축이 있어야 돼. 뭐냐면 얘가 삼중근을 갖고, 얘 실근이거든. 실근인데 여기 중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삼중근을 갖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4차 함수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꺾여서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 미분 가능하지 하나야. 그래서 옛날에는 주구장창 얘만 냈어. 주구장창 얘만 냈어. 저기 삼중근 존재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주구장창 얘만 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그림 요 정도. 나머지 4차 함수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여기 삼중근이 없으면 4차 함수 중에 이런 것도 하나 있긴 하잖아. 삼중근이 없으면 무조건 꺾입니다. 그래서 이 중근이 없으면 무조건 꺾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특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저 K만큼 이동할 때 저게 X축으로 이동시키면 되겠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이 이제 얼마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위치에 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12x. 틀렸는데? 12x 맞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라고 내긴 했을 것 같은데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래서 1, 0, 마 4, 마 3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야 이거? 이상한데? 나 뭐 잘못했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안 돼야 되나? 뭐 틀렸어? 4, 3 그러네. 택도 없이 왜 이렇게. 야 근데 왜 하필 되게 묶었대? 참. 그치? 묶었는데 하필 되게 묶었대. 안 됐으면 내가 거기서부터 의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 요즘 너무 정신줄 놓고 문제를 푸나 봐. 실수가 너무 많아. 이게 겨울방이 너무 길어서 그래. 자, 근데 똑같이 또 마이너스 1도 되는 거 아니야? 또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자,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가 되죠? 네. 참 비슷한 것도 썼다. x 플러스 1에다가.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중근 안 가지면 이 3중근이 안 생기기 때문에. x 플러스 1에다가 요거가 지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될 것 같죠? 요 녀석까지 같이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림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뭐냐면 그래프가 우리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봐봐. 요 녀석. 요 녀석 3차 함수 그래프야. 이거 뭐야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이게 지금 f 프라임 x거든? f 프라임 x야. 여기 앞에 4가 있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4.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하고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싹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나의 4차 함수, 이게 지금 f 프라임 x거든. 그럼 나의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돼 있고 4차 함수가 지금 보시면 플러스 증가하죠? 미안해. 음수죠? 여기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돼? 감소해야 돼.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근데 0을 터치해야 돼. 0을 터치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 터치해. 그러니까 0 되는 게 있어야 돼. 미분계수. 그 다음에 다시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0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얘가 어디가 중요하죠? 이 녀석이 중요해. 왜냐면 이 녀석이 x축이 되어야 되거든. 그치? 이 녀석이 이 점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x축이 되어야 돼. 밑으로 쭉 내려가든 밑으로 위로 올라가든 해서 거기서 꺾여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x축이 되게 해줘야 돼.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녀석 함수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8, 그 다음 플러스 13 이렇게 됩니다. 22, 16? 네.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16입니다. 그러면 16이니까 밑으로 얼마 다운시키면 돼? 16만큼 다운시키면 되는데 식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K로 돼 있으니까 K가 16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K가 16이 되고 여기가 지금 K가 얼마냐면 16. 그래서 16만큼 다운시키면 됩니다. 어디 있어? 여기 16. 그 다음에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하고 만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어디하고 만나는 애? 16하고 만나는 이 라인을 찾아야 돼. 16하고 만나는 이 라인. 이렇게 내리면 이놈. 왜냐면 거기서 꺾여야 되니까. 왜냐면 저기서 꺾이는 점이, 그러니까 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얘 하나 물어보고, 얼마만큼 내려야 돼? 라는 거 하고, 언제 꺾여? 라고 하니까, 얘를 지금 X는 A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16이 되게끔 하는 걔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누가요? 저 4차 함수가 16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아마 중근을 가질 거라서 다 인수분해는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실제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그림이겠지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4차 함수가 미분이 딱 하나밖에 안 돼. 이 그림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이 그림을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f'x가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야 왜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 제곱이 나와야 중근을 갖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제곱이 나와야 돼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 뭘 찾긴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 점하고 이 점을 찾긴 찾아야 돼. 그죠? 그 미분계에서 0되는 점 찾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하면 되고 아 거기에서 저놈이 제곱인 점에서 저게 되는 거야 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좀만 하고 쉬죠. 그 함수의 극대극소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활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의 바이블에서는 잘 못 봤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의 바이블에는 막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활용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 그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있나 봐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네, 그림과 같을 때 극대값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살짝 쫄리거든.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극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냥 일단 무조건 미분해. H'X,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을 해.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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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극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극대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이 H'X로만 따지시면 극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돼. 그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어떻게 가야 돼?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게 양수였다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0 되는 애가 무조건 체크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0 말고 둘이 빼니까 둘이 빼서 0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체크할 때 이제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지금 이게 이거죠. 그래서 F가 누구야? 쟤죠. F가 빨간색. 빨간색에서 검정색을 빼야 돼. 빨에서 검을 뺏는 거야. 그러면 빨에서 검을 뺐는데 음수야. 그쵸? 빨에서 검을 뺐는데 양수야. 빨에서 검을 빼면 음수야. 빨에서 검을 빼면 양수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 어디? 요 점. 양수에서 음수가 돼요. 됐죠? 양수에서 음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쭉 내려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정도. 이걸 우리가 극대극소 활용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뭐 사실 막 식을 막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칭성에 대한 부분은 그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번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알죠? 우리 그래도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번이 x는 2분의 a 더하기 b 대칭 여기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 대칭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지금 말고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이 챕터를 할 때쯤에 내가 아마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대칭성의 기본,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원이 자꾸 막 아무거나 막 낸단 말이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내. 갑자기 안 배웠는데 돼. 배웠나요? 그러면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점대칭의 가장 기본형.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선대칭이잖아요. 요건 선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이고. 이 점대칭의 가장 기본식이 또 있거든. 가장 기본식 A, B 대칭. A, B 대칭이라고 하는 점대칭의 가장 기본식이 있는데 그 식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점대칭의 가장 기본식입니다. 그냥 적어놓기만 해. A, B 대칭. 점 A, B 대칭. 뭐라는 거야? 어떻게 쓴 거야? 점 A, B 대칭. 저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렇지, 배운 적 없지.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 알았죠? 배운 적은 없는데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점 A, B 대칭입니다. 그냥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 A가 있어. 거기서 X만큼 뒤로 가고, A가 있어. 그게 X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럼 그때 함수값이 있을 건데, 하나는 여기라고 치시고, 하나는 여기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그 녀석의 평균이 B라는 거야. 알았죠? 여기가 X가 A가 있는데, 여기가 X가 A가 있어. 거기서 X만큼 뒤로 가고, 거기서 X만큼 앞으로 갔을 때 그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F에 A-X가 있고 F에 A 더하기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녀석의 평균이 B란 소리야. 그 녀석의 평균이 B란 소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요 점이 A, B면 요렇게 돼서 요 점이 A, B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 값이 같아 있는 거야. 여기가 A, B면 X축에서 A에서 X만큼 뒤로 가고 앞으로 갔는데 그 녀석 두 개의 평균이 B점이 나온 거지. 그러면 그건 A, B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외워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 대표하면 돼. 여기다가 0, 0, 0 넣으면 돼. A에다 0 넣고 B에다 0 넣으면 얘거든. 그쵸? A에다가 0 대입하고 B에다 0 대입하면 쟤가 되는 거야. 2번식이. 그쵸?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A하고 B가 0, 0 들어가면 좀 위에 있는 우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있는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아주 특수한 형태에서 나온 거죠. 어떤 특수한 형태? A, B 대칭이라는 특수한 형태하고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특수한 형태죠. A가 0이고 B가 0일 때 쟤가 나온 거야. 얘도 A가 0이고 B가 0일 때 얘가 나온 거지. 원래는 그래. 그래서 그거를 확장시키는 선생님도 계시고, 원래는 얘 두 개만 내면 되거든, 사실은. 얘 두 개만 내거나 선대칭 하나만 내면 돼. 근데 꼭 저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얘는 A다, 여기 더하기잖아. 얘는 같은 거야, 알았지? 같은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우함수, 기함수도 보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잖아.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이시죠? 세 다항함수가 있고요. 뭔지 몰라요. 세 다항함수가 있고. F'0이 0이면 F의 0은 0이다. 그런가요? F'0이 0이면. 택덤소리하고 있죠? 그쵸? F'0이 그냥, 저는 그냥 아무거나 그림 하나 그려봐도 그냥 바로 알잖아요. F'0이 0이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건 F'0은 0이거든요. 근데 F의 0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가면 GX가 GA다. 이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의 정이죠. 연속의 정입니다. 이게 연속의 정이야. 맞죠? 연속의 정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ga다. 근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으로 되어 있어. 다항함수.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다항함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뭐 다시 끊기고 이렇게 가는 다항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항함수라고 안 해. 알았지? 이런 식은 다항함수라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야 라고 하면 그 a의 x의 n제곱의 형태로 쭉 나열된 형태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가 h-x이면 h'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이렇습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h'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h'-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속미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더 붙는 겁니다. 됐나요? 속미분을 해야 되니까 h'x가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설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야, 얘가 뭐냐면 우함수야.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라고 적혀 있을까요? 어딘가 적혀 있어. 찾아봐.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적으면 돼.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 그렇죠?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여기다 0 넣어봐. 0 대입하면 h'0은 0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함수이면 걔네들의 뭐가 그 미분한 거가 기함수가 되면서 걔가 0,0을 지난다. 그러니까 뭐죠? 미분한 게 0,0을 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나와 있겠죠 아마 CF 어떤 것도 있죠.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기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우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그래서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냐? 배운 사람 너밖에 없어.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냐? 기억이 안 나. 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홀수니까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잖아. 3차면 4차, 1차면 2차, 상수항이면 기함수면 상수항은 없겠지. 이렇게 되면서 상수항이 살아나잖아. 그래서 얘는 우함수가 돼. 근데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4차가 5차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차가 3차가 되는데 상수항 C가 생겨나기 때문에 걔는 기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기함수 플러스 C가 되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적분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선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건 얘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CF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CF2 그냥 아예 나중에 next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얘만 보셔야 됩니다.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되고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됩니다.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원점 지나죠? 라고 하면 그냥 이거 원점 지난다고 해도 되거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데 그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 지난다라고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h로 해놨으니까 hx가 우함수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x의 대제곱 x의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다 짝수만 있어야 우함수가 돼. 알았지? 짝수만 있어야 우함수가 돼. 상수항 포함해서 짝수만 있어야 우함수가 돼. 왜냐면 그래야 h-x하고 똑같을 거 아니니? 이게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잖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거든. 그래서 이러면 우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우함수를 내가 미분하면 그 우함수를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하나 차수 줄어들지? 2x 되지.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홀수차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왜냐하면 x가 없기 때문에 그래. 미분에서 x가 남아있으면 0,0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면 0,0을 지나야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명제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데 그 기함수는 0,0을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몇 개 남았냐? 뭐야? 이런
이런, 아, 근데 뒤에는 뭐, 잠깐 쉬었다 할래? 길다.